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어제 우리 좀 3% 넘게 빠지고 끝났다고 슬퍼했는데 조금 전에는 갑작스럽게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뿐이 아닙니다. 코스피도 장중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장중 1% 넘게 빠지면서 193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인데요. 우리 시장 지금은요,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역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6% 빠지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출발할 때 2.7% 빠지면서 추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에도 1% 넘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각각 대처하는 게 좋을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지금 시장 어떡하죠?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좀 멘붕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멘붕입니다. 아까 오전에 증시와 이제 2부를 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차트를 보면서 좀 수급을 현황을 봤는데 1920선까지 하회할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매도 주체가 오늘은 사실 기간이 지금 뭐 한 850억 이상대를 지금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한 74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있는데, 지금 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약 3%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KB금융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전을 조금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코롱생명, 인터파크, 바텍, 유진기업 등 몇 가지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만 지금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달러 기준도 사실 100엔당 지금 953원 정도에 유지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해종합지수도 지금 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좀 다시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리스크 뭐 중국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파가 좀 다소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소에서 96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282억 정도 매수 주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오전에도 뭐 황민영 멘토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수 주체 부분이 지금 수급 현황이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래소에서 962억이라는 거는 하나의 조금 작은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오늘 선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약 2,428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보이는데,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지수에 큰 하락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물 포진으로 봤을 때는 2,050억을 순매수를 같이 지금 유입세를 한다고 해도 기관이 같이 현물을 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부분에서는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저점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좀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미 뭐 시청자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오전에도 1950선만 좀 지켜주는지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조금 멘붕이 왔죠. 그래서 지금 1920선 오면서 지금 약 어제보다 전일 대비 19포인트 정도 빠진 1937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680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글로벌 위주로 갔을 때 어제 유럽 하락 마감했고 미국장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라고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방어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업종 시황을 테마별로 갈 수 있는 중소형주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번 주까지 한번 대응 전략을 좀 짜시면서 중국장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가시면서, 지금 뭐 손실이 있다고 해서 금방 손절하지 마시고 좀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좀 그렇게 대응을 좀 보셨으면 하는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코스피 1230선 그리고 코스닥 지금 680선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대외적인 변수가 큰 만큼 국내 증시도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이 바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사실 지수가 오를 때 빠질 때를 저희 선물 지수로 간다고 하면 뭐 콜과 옵션 부분에서 콜과 풋이 있잖아요. 그럼 주식에서는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레버리지가 어제 개인들이 순매수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 자리 부분은 뭐냐면 1970, 1980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면서 움직였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선물을 2천억대에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사실의 어떤 현물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콘덴과 베이시스를 우리가 선물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는 다소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그리고 종합지수를 본다고 하면 거래도 어제보다는 약 50% 이하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순매수 유입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1930선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역배열 상태로 이동평균선은 다 깨졌습니다. 하향 이탈을 했죠. 최고 기준선인 200일선까지도 깨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 구간에서 좀 본다고 하면 1930, 27 오늘 자리 깨졌던 부분에서 큰 자리로 본다고 하면 2월달 자리입니다. 2월달 자리에서 나왔던 자리 부근을 바로 큰 자리 부근을 맥시멈으로 잡아야 되는데 올해죠. 1월 7일 날 나왔던 1876포인트가 바로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기준선으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를 또 기준선으로 잡아야 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고 올라갔던 자리에서 한번 붕괴가 됐고 또 한 번 움직였던 자리에서 또 붕괴가 됐고 이제는 3차 붕괴까지 되면서 1930선, 50선 위태하게 만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 지표로만 본다고 하면 이미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가면서 그 자리가 어디냐. 올 초 겨울에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크게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이럴 때 레버리지나 콜, 옵션이나 선물에서 매수 주체로 갔다고 하는 건 큰 수익이겠죠. 큰 수익인 반면에 다른 분들은 방향을 하방으로 잡았을 때는 많이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오를 구간으로 보고 매수 주체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던 분들은 또 손실이 컸을 테고 지금은 또 하방으로 연출을 잡고 매수로 들어갔던 분들은 또 큰 수익이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졌을 때, 자, 오늘은 이미 바닥은 한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선을 제가 오전에도 강력히 말씀드렸던 구간은 선물에서 약 235포인트 정도의 구간의 그런 큰 시뮬레이션 그림이었는데, 자, 오늘 1925포인트 정도를 일단 바닥 저점으로 지금 한번 잡아놓고 설정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미 1938포인트 자리까지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1935나 1938 정도로 낙폭을 좀 축소를 지금 줄여가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관과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바로 밑에 자리죠. 190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까지 있겠지만 이 자리가 온다면 중국 펀드나 뭐 해외 펀드에 가입된 분들은 쌍그리 뭉그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 구간까지 외국인들이나 어느 정도 포진을 갈지 조금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1925포인트 일단 바닥을 잡아보시면서요. 일단 지금은 대처하기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당장 매도로 돌아서시기보다는요. 일단 조금 기다리면서 내일 또 FOMC 회의가 발표되면은 이런 증시 불안감 좀 잦아들길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좋은장의 탑5로 꼽힌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김선철 멘토가 선정해 오신 오늘의 탑5 종목입니다. 먼저 탑1으로 꼽힌 종목은요. 한솔홈데코입니다. 이 종목 바닥재나 인테리어 재들을 다루고 있는 업체죠. 이어서 탑2는요. 바로 유비케어입니다. 자, 이 종목은 헬스케어 솔루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탑3는요. 파워로직스죠. 이 종목 전자부품주인데 그 중에서도 휴대폰 배터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번째 역시 부품업체입니다. 토비스 모니터 제조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탑5는요. SFC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수 필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종목 모두 중소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으로 꼽힌 종목은요, 한솔 홈데코입니다. 한국산 강화마류 점유율이 76%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한솔 홈데코 특히 좀 바닥재로 유명한 업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좀 커지고 있나 봐요. 예, 그동안에 이제 중국산 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이제 중국산이 시장 점유율이 2011년도에 이제 43%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사실은 지금 올해 1분기까지 24%까지 떨어졌어요. 네. 예, 그만큼 중국제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한솔 홈테크가 다시 부각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중소형주를 가지고 5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수급을 방향을 좀 찾고자 좀 이런 중소형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솔 홈테크 차트 한번 바로 보시면서 5종목 다 천천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솔 홈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마루 부분 시장 점유율에서 동아기업 다음으로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48%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면서 낮아졌다는 거는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산 강화마루가 시장에서는 대거 사라질 걸로 지금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한솔 홈테크 앞으로 시장 전망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지금 1,600원대까지 좀 나왔는데 자, 오늘 자리 보십시오. 밑골이 나온 자리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단 거래량이 없는데도 지금 밑골이를 달고 계속 망청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다음 날에 어떤 좀 양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자, 이럴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 1,540원대만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면 앞으로 한솔 홈테크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사실 매수는 1,550원대에서 천천히 다시 물량을 조금 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다면 저는 목표가를 한 1,900원대까지 설정을 하고 싶은데 바로 그 자리가 최근에 나서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던 구간이죠. 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한솔 홈테크가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지금 V자로 쳐드렸던 자리인데 자, 손절 구간은 1,500원대 이탈 구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은 한솔 홈테크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차피 한솔 홈테크는 강화마루 쪽으로는 유명하지만 테마주도 한번 속해 있어요. 환경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적보다는 테마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지션을 맞춰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전망도 좋고 하니까 한솔 홈테크 좀 관중을 하시면서 매수가 1,550원대에서 물량을 천천히 증가하셔도 되고요. 자, 목표 주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00원대 한번 피봇 2차 저항대까지 올라가는 거 모습 보시면서 설정 잡으시고요. 선절가 1,500원대 구간 이탈하면 무조건 나오시면서 한솔 홈테크 다 한번 천천히 한번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솔 홈테크 앞으로의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1,540원대 지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1,900원 설정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1,500원대 하향 이탈하실 경우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2로 꼽힌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하반기 사업 부문별 고른 수주와 매출이라고 가져오셨네요. 유비케어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솔루션을 주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합니다. 이 상반기 실적도 좋았고 하반기 기대감도 있다고요. 예, 많이 좋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건강과 모든 부분에서 질적과 양적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이나 가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마가 크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도 그동안에 오르면서 꺾였던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반기 당기 순이익도 2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자리 부분은 뭐냐면 이미 솔루션 부분이 상업성이 됐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321억 그리고 22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15% 정도는 사실은 뭐 감소는 했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부분 고른 수주와 매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번째 유비케어를 이제 좀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고수익 부분에서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자, 유비케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도 바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면서 꾸준하게 좀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음봉이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멈칫거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패턴을 간다고 하면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매수가는 지금 자리도 좋습니다. 지금 자리도 좋고요. 3,100원대 매수 포지션을 한번 설정을 잡으시고 자, 목표가 3,400원인데 그 자리가 언제냐? 8월 18일 날 어제죠. 어제 최고점 나왔던 3,400원 구간만 넘으면 최고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번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고 싶고 자, 손절가는 120일 2평 구간입니다. 120일 2평 구간인데 2,980원대에서 3,000원대가 무너지면 220원 이탈이 나오면 바로 손절을 하시면서 유비케어 대응을 하시면 앞으로 알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유비케어 매수가 지금 자리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400원, 손절가 2,98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헬스케어가 미래 가치가 더 큰 업종이니만큼 조금 더 관심 가지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입니다. 탑3 파워로직스입니다. 영업이익이 해마다 20%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파워로직스는 이 휴대폰 배터리에 더해서 카메라 모듈까지 갖추고 있는 부품 중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예. 실적이 정말 좋네요.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 실장용 PCP 절단 장치 특허 이외에도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네. 회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영업 성장률도 20% 이상 상승률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회사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러브콜도 많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 3월부터는 좀 하방으로 좀 멈칫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고객처가 특별히 이제 계속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를 제가 좀 파워로직스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 파워로직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바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해마다 20% 이상 증가를 한다는 자체는 시장성, 글로벌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이미 쌍바닥을 지금 구간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지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7월달 초순경에 나왔던 자리까지는 이미 오늘 지수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늘 매수를 만약에 좀 한다 그러면 지금 자리 괜찮을 것 같아요. 3,300원대 제가 설정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저는 원고를 쓸 때 오늘 아침까지 원고를 보면서 매수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참 3,300원대 계속 유지해주는 지금 모습이 있는데 뭐 윗골이나 아랫골이 뭐 단모습은 참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3,200원대에서 3,300원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설정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5일 2평이 깨진 자리 아니면 전전 고점을 설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가신다고 하면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쳐드리는 부분인데 바로 4,400원대까지는 전고점 돌파에 어떤 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3,300원대에서 매수 포진 잡으셔서 목표 주가 4,400원대에 한번 설정을 잡으시고 자, 손절가는 3,100원입니다. 3,100원이 바로 7월 9일 날 나왔던 바로 이 자리죠. 방금 아까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자,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를 쳐드렸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하향 이탈을 하면 바닥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차트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면서 파워로직스 한 가지 꼭 염두하십시오. 해마다 영업이익 20% 이상 증가한다는 거 한번 포지션 잡으시고 한번 대응 전략을 한번 잘 꾸며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실적이 좋은 알짜 종목이죠. 이 파워로직스 오늘 2.5% 가까이 빠지면서 매수가 3,300원에 근접했는데요.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4입니다. 탑4는요, 토비스입니다. 3분기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토비스는 모니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죠. 이 종목 다음 3분기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일단 2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에 뭐 크게 유행했던 독감이 있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중국 시장성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카지노 쪽에서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어제도 조금 많이 좋았던 모습이 있는데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게임이나 어뮤즈먼트 같은 이런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앞으로 좀 사업성이 좀 많이 다각화게 되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보다 약간 34% 좀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카지노 문화가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3분기
매출,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분까지도 계속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토비스를 좀 들고 왔는데, 전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약 4% 정도 약간 좀 빠졌는데, 코스닥 비해서 이런 자리가 조금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계속해서 구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트를 좀 크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 2014년 3월부터 쭉 올라왔던 자리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 부분에서 항상 어느 정도 온다고 하면 매수가는 8,700원짜리가 가장 유력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분기, 하반기 토비스 잘 보시면서 매수가 8,700원대 꼭 한번 잘 포지션 잡으시고요. 목표 주가 전전고점 5일선 하방 이탈 구간입니다. 1,500원대 좀 설정을 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요. 자, 손절가 지금 7월 31일 날 8,020원대 최저점 찍었죠. 최근에 이 자리 8,100원대 하향 이탈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털고 나오셔야 돼요. 왜? 방금 토비스처럼 말씀드렸듯이, 파워로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바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종목 토비스까지 한번 이렇게 바닥 근접의 차트 종목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토비스 매수가 8,700원 제시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 손절가는 8,100원 제시 주셨어요. 2분기 매출은 메르스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 앞으로 3분기 이후 하반기 실적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바로 SFC입니다. 국내 수요 증가와 인도 시장 효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SFC는요, 이 종목 특수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국내 수요뿐 아니라 인도 시장까지 모멘텀이 있나 봐요. 예, 대단한데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부분에서 약 한 20억 정도, 내년부터 연간 50억 인도에, 50억 이상이 인도 쪽으로 매출이 좀 크게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뭐 SFC 얘기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뭐 태양광 모듈 부품 소재, 백시트하고 인쇄물 보호용 필름 제조를 판매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차트가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6월 달에 나왔던 바닥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면서 조정 구간은 있죠. 하지만 가장 유력시되는 60일 이평선을 아직까지 안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밑꼬리는 사실 좀 달아지면서 움직이는데, 오늘 코스닥 코스피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SFC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 감소에도 부분은 있었지만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 이런 거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보시고요. 저마진 중국 부분에서는 매출을 앞으로 좀 줄이면서 인도 쪽이나 뭐 글로벌 다른 시장 쪽으로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SFC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포지션만 잡고 계시다고 하면 매수가는 지금 자리부터 2,960원까지 한번 제가 설정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죠. 최근에 5일선에서 깨졌던 자리입니다. 3,500원대에서 3,600원대 설정을 한번 드려서 목표 주가는 좀 크게 한번 봤으면 좋겠죠. 하지만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주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자, 손절가 2,700원짜리 121선 이탈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털고 나오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때는 다시 재매수 구간 충분히 자리 있으니까, 자, SFC까지 한 번 더 설정을 잡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신다고 하면 오늘 탑5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5개 종목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대응 전략 좀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외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있는 만큼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방금 멘토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이 탑픽주 많은 분들 예측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SFC를 탑픽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너무 좋아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느 정도는 조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수, 목표, 손절가만 조금 정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태양광 모듈 생산 다시 한번 테마가 입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SFC를 강력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다시 반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언저리에서 좀 뭐 약세를 좀 보고 있지만 이런 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으로 좀 가시자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중소형주도 좋고 개별 종목으로 해서 좀 포지션 잡으면서 한번 탑5를 한번 지금 설명드렸던 이 종목들을 5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주 SFC가 뽑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960원, 목표가는 3,650원, 그리고 손절가 2,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종목에서는 개별 종목 포지션을 잡으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 지금 많이 출렁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안전하게 전략 세우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